안녕하세요. 박은미 약사입니다.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건강 고민들 미리미리 은미약국 박은미 약사가 꾹 알려드려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쉬어도 해소되지 않는 피로, 면역 저하, 어지러움, 혈액순환 장애. 혹시 빈혈 검사 해보셨나요? 우리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면 일정량의 혈액을 채취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농도를 체크를 합니다. 성인 여성 기준 12, 성인 남성 기준 13 미만일 때 빈혈로 진단을 받죠. 그런데 검사 수치상으로는 정상일 때, 근데 빈혈의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환자는 답답하겠죠. 분명히 정상이라고 했는데 난 불편하니까. 보통 이런 증상을 혈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혈은 혈부족의 아주 국소,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이지만 만약에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조직이 산소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제 기능을 못한다면, 그리고 과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시거나 당분을 많이 섭취하셔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혈액이 혈액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가 바로 빈혈은 아니지만 빈혈과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혈 부족의 다양한 증상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 어지러움이나 두통 혹은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맑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 모발은 혈지여, 피가 남아돌 때 그 영양분으로 만들거든요. 혈 부족이 있으면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당연히 혈색이 없겠죠. 특히 입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입술 혈색이 유독 없거나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있는 경우 혈 부족일 수 있습니다. 피부 건조, 여성들은 질 건조, 눈 건조, 혈 부족의 증상일 수 있고요. 만성 피로, 사실 조직 세포들은 산소 공급을 받아야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 늘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이 피로는 비타민을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죠. 위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 입맛도 없고요. 소화도 잘 안 돼요. 한겨울에도 얼음 아그작아그작 씹어 드시는 분들도 있죠. 혈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할 때 특히 힘들겠죠. 내가 이미 혈 부족이 있는데 생리를 하면서 매달 일정량의 혈액을 잃는다면 생리할 때 생리통,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몸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혈 부족의 증상들 중에서요, 말초 구석구석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간혹 이제 50대, 60대 어머님들이 약국에 오셔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순환제를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순환제를 써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순환제를 써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혈액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돌리는 약만 썼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눈가 떨림, 근육 떨림 하면 마그네슘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마그네슘을 조직 구석 보내는 것도 혈액입니다. 혈액의 양과 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떨릴 수 있습니다. 다리, 자기도 모르게 떠는 증상들, 하지불안 증후군, 손 발톱이 약하거나 혹은 손톱이 스푼 모양으로 변하는 거, 그리고 혈액을 말초 구석구석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부족한 혈액을 또는 끈적한 혈액을 말초로 보내려면 평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혈 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나 답답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 가임기 여성들, 생리하는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 중에서도 잘 먹지 않고 바짝바짝 말라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혈 부족으로 인해서 아침 기상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혈 부족 상태가 지속이 되면 심장은 무리해서 뛰게 되고 말초, 혈액, 산소 잘 못 가다 보니 수족 냉증이 생기기가 쉽고 에너지 생산이 잘 되지 않아서 늘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기 쉽습니다. 혈 부족의 다양한 증상들을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혈 부족 증상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활요법을 하면 좋을까요? 1순위, 술, 커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술,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요. 몸에서 물도 빼내가지만 칼슘, 마그네슘, 철분 빼내갑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과일을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식사 대용으로 과일을 드시거나 아니면 식후에 과일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우리가 과일을 선택할 때 너무 달고 맛있는 과일을 선택하게 되고 또 많이 먹게 되죠. 근데 과일을 많이 먹는 것조차 당 독소를 증가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늘리셔야 돼요. 철분이라든지 조혈에 필요한 비타민을 아무리 보충해도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콸콸 혈액 볼륨을 늘리는 건데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맑은 국물류 섭취하시는 것도 좋아요. 땀을 많이 흘리는 무리한 운동 혹은 사우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 부족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중요한데요. 그냥 매끼, 양이 적더라도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나친 스트레스 상황,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를 말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대신 스트레스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혈 부족 증상을 완화한 영양요법도 알아볼게요. 질 좋은 단백질, 철분만 넣는다고 해서 피가 만들어지거나 혈액 흐름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질 좋은 단백질 필요하고요. 조혈에 필요한 비타민도 필요합니다. 엽산, 비타민 B12가 대표적이겠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항산화제 중요합니다. 요즘은 철분 중에서도요, 변비나 위장장애가 생기지 않는 철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완전 빈혈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철분을 써야겠지만 이런 혈 부족 정도라고 하면 변비 위장장애 생기지 않는 햄철, 리포포철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혈 부족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천연물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귀, 숙지황입니다. 그리고 순환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도 같이 드시면 좋겠죠. 철분을 선택할 때 내가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할 때는 이가철을 씁니다. 금액이 저렴하면서 철분 수치를 빨리 높여주거든요. 대신에 이제 위장장애나 변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공복에 섭취를 권장하죠. 혈 부족인 경우에는 굳이 이가철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햄철, 리포퍼철 드셔도 되는데 햄철 같은 경우에는요. 체내에서 즉시 바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위보다는 소장에서 전용 통로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속이 편안해요. 리포포철도 위장장애 없이 먹을 수 있어서 혈 부족인 분들은 햄철, 리포포철이 들어있는 조혈제를 드시면 좋습니다. 건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혈액의 양과 질, 그리고 혈액순환입니다. 혈 부족의 다양한 증상들 미리 숙지하시고 해당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박은미 약사였습니다.